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타 클래스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봉숙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자, 함께 가시죠. 자, 저의 양력이에요. 자, 현재는 일타 클래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자, 강주, 목포, 그리고 대구, 대전, 전주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자, 케어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자격 정보는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 자격 정보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다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와 2차로 나눠져요. 시험은 같은 날 봅니다. 자, 1차 1교시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있는데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점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평점. 그 다음에 제2교시를 들어오면 자, 2교시 제1교시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가 나오죠. 자, 이건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 중개 실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각기 다른 퍼센테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법이 있고 제2교시로 가면 공시에 관한 법령 그리고 세법 분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첫째,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 이런 사람은 5년과 3년 제한을 받고요.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호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취득자는 응시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31회 기준의 포인트를 잡을게요. 통상적으로 5년치 데이터인데, 자, 5년치 데이터를 보면 향후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가? 그 문제 방향을 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이 기출문제가.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 1호. 첫 번째, 총칙입니다. 총칙 영역을 들어가면 용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 시험마다 출제된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출제가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여기는 시험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시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개설 등록이에요. 등록은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 효율적인 관리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 5개를 줬습니다. 결격 사유. 그러면 결격이 없어요. 당연히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겠죠. 업무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얘기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도 레인, 매수 레인,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여러분 업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직원들만이 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물건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됐네요. 거래가 됐다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의뢰인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됐다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고 계약을 성사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도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이라는 건데 이 개념도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9번째 영역에 있는 협회라는 개념인데 협회는 개업하고 있는 여러 공인중개사가 상호간에 협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협회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법령 영역입니다.
자, 이 개념이 통상적으로 29문제가 나왔다 그랬는데 31회 때는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0문제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극단적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영역만 보셔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단계.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등기니까.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5문제, 7문제, 4문제, 5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실무입니다. 여기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은 좀 어렵습니다. 자, 챕터 1을 보면 중개가 성립되려면 어떤 목적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제가 돼요. 확인 설명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 가지 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상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등기, 법률, 그 다음에 법원경매 이런 개념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과목이 들어오게 되냐? 첫째, 민법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공법도 들어와요. 당연히 등기에 관한 법도 들어오겠죠? 등기법도 들어옵니다. 당연히 세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는데 자, 얘기 들어오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29문제에서 3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통상적으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중개 실무도 5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5개에서 6개 정도가.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영역에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40문제가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영역이 법령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3문제 정도, 여기는 더 어려우니까 2문제 정도, 그러면 35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5개 정도가 됐다? 그러면 고득점 하신 거예요. 자, 중개사법을 35개를 맞았다? 그렇다면 2차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설명해 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기출되는 문제도 있냐? 있죠. 자, 기출문제를 2문제를 볼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푸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을 등록한대요. 인장은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된 도장을 써야 되니까요. 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를 고르라 그러면 그 문제가 어렵죠. 틀린 것보다. 첫째,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중개보조는 자격증도 없어요. 그렇다면 확인 설명도 못 하겠죠. 당연히 계약서도 못 쓰겠죠. 그런데 인원사에 무슨 도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일명 개공 그렇습니다. 개공 그래요. 자, 개공.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대요.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에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자, 분사무소란 말이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본강에 들어가서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된 사무소란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모든 건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나왔다면 주된 사무소가 되고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대부분 다 주된 사무소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틀렸죠. 네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되고 상업등기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할 수 없습니다. 가름할 수 있습니다.
쭉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아니라. 다섯 번째,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은 5번 개념이 되어 있는데 4번을 부연 설명하면 이건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그 다음에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사무소는 자 대표자가 인정한 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네요. 답은 5번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해설지고요. 해설지입니다. 쭉 보면 자 분사무소네요.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얻을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네요. 개공이에요. 갑의 손해배상이네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그러면 배상이라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행위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볼게요. 자, 적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위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적법으로 간다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이런 얘기는 법에 따라서 했는데 타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보상이 되고 위법은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얘기 또는 국가배상을 한다 이런 얘기는 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배상 책임이라는 얘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첫 번째, 갑은 즉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 즉 공적인 개념에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갑이 설정한 즉 개공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보험을 들었어요. 여기가 보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좀 보험을 들었던 개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색깔이 이 색깔로 바꿀게요. 이렇게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데 만기가 되는 이 날짜 이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보험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보험 컨설팅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기간이 끝나면 무보험이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서 즉 가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개념, 갑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을 때 보증기한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한 만료일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고 만료일까지 다시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5번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는 30일 이내 아닙니다. 30일이 아니라 그 며칠? 15일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개념이 됩니다. 5번 개념이 되네요. 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강의는 어떻게 전개할 건데? 그래요. 강의의 특징인데 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기본 강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문제를 접하기 쉽지. 그냥 암기만 하면 차후에 즉 안 되거든요. 일명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모래에 의해 집은 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기본 이론의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출용 분석을 통해서 계속 케어를 할게요. 그러면 기출용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시키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자, 효율적인 학습법으로 이해와 단순 암기를 구분한다. 그래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를 시키고요. 단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암기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화시켜서 학습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개정이 자주 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개정된 법률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됐고요. 그러면 수험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즉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케이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박스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케이스 문제라는 것은 갑을 병 또는 갑이 어떻게 했는가 이 전반적 개념인데 판례가 동원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라는 것은 이런 박스를 줘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주고 여기에 대한 설문지를 이렇게 쭉 줍니다. 설문지를. 맞는 거 틀리는 걸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죠. 맞는 건 몇 개, 틀린 건 몇 개.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이 박스형이 나오면 자, 겁을 먹는데 겁먹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봐볼까요? 기역이다 그러면 기역번의 지문을 쭉 읽으면 맞는가 틀리는가 OX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맞았으면 O를 하고 틀리면 X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건 몇 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은, 미음, 비읍이다 그러면 3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도 계속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영역으로 즉 실무 영역인데 이것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디서 학습을 해오냐? 민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등기법에서 여러분이 다 학습이 다 되어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는 이 부분을 즉 종합적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보완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타 클래스 출간하고 있는 책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첫째, 기초입문서가 있습니다. 기초입문서는 말 그대로 기초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이 기본서는 양도 좀 많고요. 그리고 풍부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염없이 기본서만 볼 수는 없죠. 왜? 시험이 다가오면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된 자료가 요구되게 되는데 그 압축된 자료가 다음 단계인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은 기본에 대한 부분을 즉 압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본대요. 압축이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지만 조금 압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지금 현재 기본을 통해서 학습이 됐는데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던가 이걸 파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 문제인 즉 예상 문제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출받고 예상을 다 봤어요. 그렇다면 시험 현장에 동일한 문제 양식을 놓고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모의고사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OT를 통해서 여러분이 즉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만족됐기를 바라고요. 자,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승하십시오.